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과거의 말과 글로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서기도 전에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는데요. 네, 과거의 발언들을 몇 가지 보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 분단은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또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선민족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창국 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이씨,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친절한 숙현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씨 나오셨습니다. 시사컬럼신 이숙현씨.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우선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이 하루 종일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소위 그 문제 발언의 종합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문제로 처음에는 지적이 됐지만 이제는 왜곡된 역사관까지 드러나면서 과연 한나라의 총리를 맡겨야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제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고요. 또 CBS 보도에 따르면요. 최근에 어떤 서울대 강연에서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낙마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창국 후보자가 입장을 발표했죠. 네.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창국 후보자는 오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보도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글들은 언론인 출신의 자유기고가로서 쓴 것이고 강연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감이란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 반응 또 새누리당 청와대 어떤가요? 네, 일단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서요. 문 후보자까지 총리 후보 신분에서 낙마하는 초유의 인사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은요. 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그럼에도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사퇴의 여부를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당 내 옹호론도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 몇 마디를 갖고 그의 삶을 재단하고 생각을 규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수첩에 없는 인사를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점입 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오늘 뭐 특별한 제안이 있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6.15와 14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노후 불안, 주거 불안, 청년 실업 이런 것들을 5대 신사회 위험으로 규정을 하고요. 이것을 함께 모여서 풀기 위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네네. 원자력 발전. 그렇죠. 네,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를 유독히 했네요. 예, 요즘 그 세월호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험의 그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사태가 남의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 특별한 대비책이 없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원전은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인해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은 우리 사회의 위험이라고 전제를 했고요. 당장 내년에 수명 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에 대해서 2017년 이후에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이 고리 원전에서 만약에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국내 그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40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국토는 10% 이상이 오염이 되고 경제 피해는 우리나라 GDP의 절반 이상을 상회한다. 이런 경고까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제 세월호 국정조사 뭐 특위가 만들어서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아직까지 전혀 가동도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나서네요. 네, 이 진짜 국정조사 특위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월드컵 기간에 기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요, 야당이 반대하면서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해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중재안을 아예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현장 조사를 착수하고 또 자료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그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관 보고를 받는 일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런 거죠. 월드컵 기간 중에 하느냐 끝나고 하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4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교체했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에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또 경제수석에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영환 전 대검 강력부장,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수석에는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야당의 그 사퇴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아온 김기춘 비서실장은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총 9명의 수석이 있는데요. 그중 한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오늘 교체가 된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제2차 참모진 교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실상 그 제3기 참모진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윤선, 안종범 의원들을 그 청와대로 불러들임으로써 이른바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국회의원들이 두 사람들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게 됐네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의원직 상실한 국회의원 2명 누굽니까? 국회에서 체류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이훈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오늘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930 재보궐선거에서는 14명. 그렇죠. 730에서 14명이 되는 거겠죠. 14명이 이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 19분이 됐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어제 비하자면 조금은 나은 편인데요. 다만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홍제램프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정릉터널에서 홍은램프 구간은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여의하루 나들목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는데 고장차 지점을
지점을 중심으로 서행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청담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한강대교 부근,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시흥대로에도 사고 소식입니다. 석수역 쪽으로 석수 나들목 부근에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주의해서 지나시라는 시민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권의 움직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 보입니다. 특히 여당은 앞으로 있을 7.14 전당대회 준비로 더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자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입니다. 홍문종 의원입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셨죠?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고요. 예, 15일 날 할 겁니다. 15일 날 이제 하시는데 출마하시겠다는 의사는 표명하신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 대표 되시겠다고요? 그럼 뭐 다 당 대표 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 대표가 되시지 않으시면 이제 뭐 최고위원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득표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네네. 달라지는 거군요. 지금 이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그 김태웅 의원이라고 계시죠? 네네네. 그분 연결을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출마 선언을 하냐. 당의 비전도 좀 세우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쓴소리 하시더군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태웅 의원이 이제 평소에 당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대가 7월 14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제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들이 있으셔서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네. 저도 뭐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15일 이후로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한 달 전에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다. 네네. 이런 얘기시로군요. 네. 지금 사실상 당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당권 주자로는 이제 서청원 의원, 김무성 의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강 구도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박 대 비박의 대결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들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김무성 의원도 뭐 원조 친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뭐 친박이다, 뭐 비박이다 이런 나눔을 서로 나누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쓰고 있네요. 네. 그렇게 친박이 따로 있고 비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친박이고요. 예. 사안에 따라서 뭐 조금씩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무슨 개다, 무슨 비박이다, 친박이다, 뭐 돌박이다, 원박이다 이거는 그냥 매스컴에서 쓰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 홍문종 의원님은 분명히 친박이시잖아요. 뭐 따지자면 친박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신다고 한다면 뭐 특별히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이고요. 당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출마를 하시기로 하셨는지요? 네,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이제 당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원론적으로는 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당이 새로워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여당으로서의 여당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가 강하다는 의미가 그 소통 부재의 안하무인격에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그런 정당 그런 새누리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은 이 지방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지방선거에서 뭐 무승부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많이 있는데 또 각 당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진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엄살작전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이게 바둑으로 따지면요. 이게 반집승인데
아, 예. 이게 4호반 공전이냐 5호반 공전이냐에 따라서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질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여고 야구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당도 이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지나치게 패배의식을 갖지는 말아라. 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네.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도 그런 그 국민들의 의사에 비추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요. 네네. 무엇을 지금 새누리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현실 인식, 네. 이제 우리 당원들 간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상황에 관해서 조금씩 이해가 다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따지면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보면 철저한 반성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반성 위에 정말 희망 있고 가능성 있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그런 새누리당의 모습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정권인데 새누리당 당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결국 청와대라든가 내각도 다 잘해줘야 되겠죠. 그럼요. 이게 뭐 같이 우리의 저희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문창국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뜨거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 총리라는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집중하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청문회 자체가 너무 사람을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말하자면 발가벗기는 그런 청문회가 됐던 것이 참 아쉽다. 그것이 뭐 여의 책임인가 야의 책임인가. 그래서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검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하자고 검증을 하는 건데 이거는 깎아내리자고 검증을 하니까 참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야나 연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일각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리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하여간 뭐 몰랐던 사실들이 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 생각 중이다. 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은 또 안 하시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우리 총리 후보자가 이제 맨 처음에 됐을 때 굉장히 검사하고 깨끗하게 사신 분이고 또 소신 있는 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시도 뭐 아직 다 우리가 이제 어떻다 저떻다를 다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구석구석 좀 따져봐야 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따져봐야 할 때가 있다. 홍문종 의원님은 어제는 이제 문창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보수다라고 이 표현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말씀이 조금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걱정을 더 하시는 그런 느낌을 주시네요. 기본적으로 뭐 합리적인 보수고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이나 또 뭐 여러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좀 종합해 보면 내가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걱정이 되시는군요. 김성태 의원, 뭐 정문원 의원 이런 의원들은 뭐 빨리 내려와라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의원들하고 아직 통화를 못 해봐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무총리 참 이 지명이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홍보수석 바뀌었고 어떤 4명 바뀌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을 했어요.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시는 분이신데. 글쎄요, 뭐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 뭐
지금 저 청와대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일일이 뭐 밤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아, 그래도 새누리당 정권인데요. 그래도 이제 비서실장 같으신 분들은 이제 대통령하고 얼마나 호흡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있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만큼 그런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뭐 김기춘 실장께서 그렇게 특별히 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든지 그런 건 없지 않는가 싶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특별히 뭐 교체할 만한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편이신가요? 뭐 교체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교체 안 한다는 것에 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730이 재보궐선거가 이제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뜨거우시겠죠. 네네.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오늘까지는 14군데네요. 오늘 국회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을 해서 14곳인데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자신 있으신가요? 선거라는 건 뭐 어느 선거도 자신 없이 덤벼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러나 약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근대 재보궐선거가 주로 이제 수도권 자리가 많아요. 네네. 예, 그래서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수도권에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당대표로 뽑아서 선거를 좀 뭐 총장도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이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좀 냉정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데가 수도권이 아닌가 싶어서 민심의 향배를 잘 살펴보고 또 그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뭐라고 명령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제 뭐 그 올드보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 거물들이 많이 출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여당에서도 누구 모모 씨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판을 그렇게 짜는 것에 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정치권이 이제 올드보이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재보궐선거라는 거의 단점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압축된 선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미 알려져서 국민들에게 약간이라도 호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재보궐선거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저희도 이제 대개 재보궐선거를 보면 뭐 김무성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나 뭐 이완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재보궐선거로 들어왔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명망, 그 레피테이션 이런 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또 조금 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와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는 게 우리 재보궐선거의 여태까지 그 전적입니다. 이런 그래서 홍문종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 올드보이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잘 섞어야죠. 올드보이 이렇게 우리 강기현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시사 주간지 추첨을 통해서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어제 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공사가 강행된 지난 9년 동안 밀양은 전쟁터처럼 변했고요. 마을 노인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공사 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결국 9년을 끌어온 갈등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제력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 능력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농성장이 모두 철거가 됐습니까? 예, 어제 저녁 7시를 끝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예,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주민들이 너무나 좀 강압적으로 그리고 그 철거되는 과정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상황이어서 네. 많이 울부짖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까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 사계면 한 바퀴 쭉 돌았는데 네. 여전히 낙심하시지만 또 서로 또 모여서 모여서 우시기도 하고 하면서 네. 또 조금씩 이렇게 좀 차분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네. 강제 진압이 좀 폭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네. 폭력적이었나요? 그러니까
주민들 사계면에 농성장에 남아있는 주민들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였는데, 젊은 경찰 2,000명, 그리고 공무원 200명, 그 2,200명, 100명의 노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2,200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또 일부 농성장에서는 커트칼로서 이 농성 천막을 찢는 일이 있었고, 또 쇠사슬을 묶은 노인들을 절단기로 이렇게 굉장히 아찔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장을 직접 찢고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공포를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도 있으셨습니까? 예, 어저께 19분이 모두 수녀님 5분하고 주민 13분, 연대자 1분이라서 19분이 응급호송이 되었고, 오늘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어르신들 팔뚝이나 이런데 비틀려서 멍자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온몸에 멍자국이고 결리고 쑤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고요. 네. 참, 9년씩이나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초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노선이 선정되는 과정과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과정이 실제 주민들이 관여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미 노선을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 승인 단계에서 주민들이 공개가 되니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정사실화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 과정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 그 선택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이 갈등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송전탑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엄청난 공권력이 들어가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보상금 한전이 제시한 마을별 혹은 개인별 보상금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2206세대 중에서 한 300여 세대는 보상금 수령조차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탑이 들어서고 나서 발생할 피해나 고통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은 잠복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주민들은 일단 그동안 10년간 당했던 억울함들이 너무 많고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리고 한전이 좀 진심 어린 그런 진정의 사과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아니면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었던 생업의 피해나 유형 무형의 폭력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은 그래도 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이것을 가능케 했던 에너지 관련 악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법을 또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일들을 주민들과 또 이렇게 떠있는 분들이 함께 해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을 해서 좀 분란이 커진 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문제를 계속 그런 틀로서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제가 다른컨대 밀양 송전탑 특히 2012년 이후에 밀양 송전탑 갈등은 철저히 이 어르신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의 어떤 구체성과 의지를 가지고서 이끌어 오신 것이고요. 그런 소위 외부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런 연대 단위의 시민들은 철저하게 그분들의 의지를 존중하고 도움을 드렸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의 이기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례에서 보듯이 참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기능인데요. 지난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건설의 경우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풀려나갔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이시죠. 장태동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만금 송전탑 건설 때도 한전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몇 년씩이나 걸렸습니까? 그것도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5년. 네,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요? 예, 군산의 그 새만금 송전선로는 예. 그 새만금 지역 내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약 한 30km에 88기 송전탑을 건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전탑 42기는 건설을 했는데 예. 나머지 46기는 주민들이 극심하게 이제 반대를 해서 공사가 계속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 주민대책위는 당초 계획 노선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토지 가격이 하락되고 암 발생 등 그 건강을 해친다. 예. 그래서 새로 건설되는 새만금 건설 용지로 새만금 지역에 우회하는 대안 노선으로 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밀양 지역과 비슷한 투쟁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주민들의 대안 노선에 대해서 그 전투기 운행하는 그 미군 부대가 있는데 예.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비행기 운항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한전에서 네. 대안 노선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송전탑 높이를 부풀려서 또 전력값도 부풀려서 제시를 했다면서 이를 계속 신뢰하지 않고 갈등이 계속된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돌파구를 찾게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주민대책위는 예. 우리 그 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를 했고 예. 권익위는 이 지역 주민들이 외부의 개입을 차단해 왔던 점과 예.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해 온 점과 자비를 들여서 대안 노선까지 마련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로부터 좀 여러 번 만나서 권익위원회에서 대안 노선이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만 해준다면은 예. 양보할 수도 있다. 예. 이런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현지에 14차례 출정을 해서 양자 간의 우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고 예. 계속해서 중재안과 대안을 제시를 쭉 해나가면서 쟁점 사항을 하나씩 좁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마침내 12월 12일 날 네. 그 주민과 한전 사이에 중재안을 마련해서 미군 부대에 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양자가 조건 없이 수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 대안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주민들이 내놓은 대안 노선이 채택이 됐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예. 미군 부대에서 엊그제 그 회신이 왔어요. 예. 그런데 주민들의 대안 노선은 송전탑의 재질이 항공기의 계기 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에 저희들이 어제 미리 가서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주민대책위는 그걸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좀 부족하고 미진한 그런 답변 부분이 좀 있어요. 미군 부대 쪽에서? 예. 그래서 그것을 권익위를 거쳐서 미군 부대에 다시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겠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든 주민들은 끝까지 지금 오늘도 그 주민들이 그 주장이 권익위가 중재를 해서 끝까지 평화롭게 종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이제 곧 공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 노선이 채택 안 되면 어떤 노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계획했던 그 전답을 가로지르는 그 노선이 있습니다. 당초에 한전에서 계획했던.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형식이 되겠네요. 이제 받아들이기로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5년 끌어온 거 갑자기 불가 답변이라고 해서 갑자기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해서 조금 숙려 시간을 우리가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그리고 부수적으로 좀 궁금하고 보완해서 좀 확인해 볼 사항도 저희들이 좀 그걸 또 추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둘 생각입니다. 아직 완전히 노선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이제 어느 단계든 공사는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무슨 아주 힘든 대립이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 이번에 이런 답변이 왔어도 주민들이 그걸 불수용한다, 투쟁을 한다, 네.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추가로 좀 더 네. 답변을 해달라.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민 총의를 모아서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권익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중재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들을 받죠. 예.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계기는 뭐예요? 무슨 경험이 많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풀려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예. 하나 사고 팔아도 예.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네.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돼 있어요. 네. 상대방 말을 좀 경청을 하고 네. 상대방 입장을 좀 이렇게 충분히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기 입장만 해서 감정이 크게 증폭되고 이러다 보면은 네. 제3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기관에 반드시 중재가 필요한데 네. 그 기관은 잘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담당 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당 기관에. 네, 네. 해당 기관에서 그게 만약에 어렵다면은 권익위 같은 이런 어떤 제3자적인 네. 이런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 이제 중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죠. 네. 미디에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네. 예. 이런 이제 중재 관행이 우리 사회에는 없는데 그런 길들을 만들고 또 그런 기구를 만들면 좋겠다. 갈등 해소를 위한 네. 그런 해결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공갈등, 국책사업 과정에서 예. 공공갈등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해당 사업에 이렇게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예. 사회 지금 밀양 같은 거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신이 높아지고 예.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정부하고 전문가들이 좀 많이 이것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공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예.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좀 사전에 충분하게 네.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갈등을 일단 또 발생이 되면은 알겠습니다. 초동 대처를 좀 잘하고 네네. 네, 대화와 설득도 많이 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권익위원회 장태동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문창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식민사관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네, 4529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성공한 언론인, 장로, 교수, 나아가 총리 후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고, 강하게 쓰셨네요. 네, 2871님께서는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하니 더더욱 총리 자리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총리할 인재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